팀장 하면 더 힘들다. 팀장 하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된다. 뭐 요즘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이제 관리직을 굳이 해야 되냐, 관리 누가 하냐, 왜 하냐, 불편하기만 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사실 관리직 이제 아무도 안 하지. 관리직 누가 합니까? 솔직히 관리직 아무도 안 하고 관리직 시키면 다 떠나는 게 정배인 것 같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관리직은 책임이 생기는 일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돼. 그런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비용을 주질 않아.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대 때는 대표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야. 이제 일이 좀 편하고, 왜냐면 직접 막 뭘 뛰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일은 좀 편해졌지만 돈은 좀 더 줄게, 이런 느낌이 관리직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노희영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 실제 일하는 친구들의 특성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었던 관리직과 지금 생각하는 관리직이 하는 일이 다른 거야.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해! 막 이렇게 시키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얘네들을 설득해야 돼.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 뭐가 리스크고 너네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런데 막 MZ 친구들이나 뭐 우리 세대들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잖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해버린단 말이야.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럼 또 그 반대를 나는 이겨줘야 돼. 걔네들의 말도 들어주고 걔네들의 말이 맞다면 맞는 방향으로 수정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 리더십이 필요하던 관리직 시대보다 현재 팔로우십이 필요한 관리직의 시대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져 버리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 거기에 맞는 보상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보상 가격이 옛날 그 리더십 때 필요로 했었던 그 정도의 보상 가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직을 왜 하지? 해봤자 일은 일대로 더 힘든데, 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는데 난 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 관리직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관리직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 기술직이 아니야. 우리가 뭐 영상 편집팀 아니면은 뭐 행사팀 이야기를 할 때 걔네들도 같이 일할 때 내가 관리직이 아니면 실무진이란 말이야. 기술직의 하나야. 그런데 관리직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기술직이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 감정 서비스, 뭐 감정 노동하는 그런 서비스직으로 바뀌게 돼버린단 말이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관리를 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바뀌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왜 잘못이 되었는지 말해주고, 걔네들이 감정이 상하면 일이 멈추니까 그렇게는 또 안 내야 되고. 내가 실무직으로 들어왔고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관리직을 하는 순간부터 내 경력은 거기서 늘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이제 실무직이 아니구나, 기술직이 아니구나, 나 근데 계속 기술직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강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관리직이 피해야 되는 거면 회사에서는 왜 관리직을 두려고 할까요?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관리직의 역할은 중요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시키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곧 그럴 상황이다, 내가 이제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하신다면 전 지금부터 사실 관리직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100%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야.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란 말이야.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 첫 번째 타이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도 망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안 망하고 평생 간다라는 보장이 있겠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결국에 망하게 되면 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근데 그때 내가 이미 경력이 풀로 찼고 관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나중에 내가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되면 날 데려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실무도 상당히 높은 라인이야.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계속 실무직으로 남아 있을래요. 아니면 이제 관리직 쪽으로 가서 내 몸값을 더 올리고 다른 영역으로 점프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야. 실무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막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성장 가능성은 훨씬 더 크고 더욱더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더 빨리 습득한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걔네들과 경쟁했을 때 내 몸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근데 그런 중소기업이 제일 찾는 인재가 이 관리직이야. 그럼 그때 내가 몸값 휴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무조건 해야 되고 관리직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 저번에 우리 영상 중에 저희 팀장님이 여기 띄워줄 거예요. PD님이. 그 중소기업과 공무원을 비교한 영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은 결국엔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 내가 중소기업 사장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내 몸값을 올리는 관리직으로 넘어가게 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무조건 오게 돼 있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 내가 파이어족이라서 진짜 돈을 다 모으고 내 경력이 끝나서 날 쓰지 않을 때 이미 내 통장에 돈이 꽉 차가지고 내가 일을 다시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만 중소기업이 사실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결국엔 나한테 선택해야 되는 기회가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관리직을 해본 적도 없고 관리직을 싫어했기 때문에 경험도 없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중간 관리직을 뛰어넘은 최고 관리자가 돼버린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 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관리를 할 줄 몰라. 차라리 남의 밑에서 조금 그 회사에 손해가 갔었더라도 거기서 경험치를 쌓았다면 진짜 내 창업을 하고 내 일을 할 때 그 경험치를 쓸 수라도 있는데 그 경험치가 없으니까 돈을 꼬라박는 일밖에 만들어지지 않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보다 한 단계 더 점프해서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할 땐 무조건 그 정도 경력이 찼다면 관리직만 뽑게 될 거야. 근데 관리직의 경험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진짜 물경력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지.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남들이 지금 관리직을 기피하고 있다면 지금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관리직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내 미래가 조금 더 많은 선택지로 나뉘어지게 된다. 뭐 개발자라든지 편집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실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치. 올라가기 싫어하는데 그러한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관리직들도 지금 우리를 관리해주는 위에 관리직 분들 있잖아. 그분들도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가 있어. 개발자 분들이라던가 뭐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뭐 편집자 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이걸 디벨롭하고 싶은데 관리직을 하는 순간 이건 사실 못하는 영역이 돼. 그래서 난 싫어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쌓고 올려도 어느 정도 경력이 찬 순간부터는 그 다음 슈퍼점프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게 끝난 단계라고 보는 게 좋아. 그러면 그때 내 몸값을 올리고 내 경력을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관리직인 거야.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을 공부하고 배우고 좋지. 근데 개발자분들도 우리 회사에도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뭐 35, 40 이쯤이 되면 이제 막 20대 개발 시작하는 친구들의 학습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코딩이나 막 기술들은 이젠 쓰지 않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만큼의 시간은 삭제됐거든. 근데 지금 개발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던 첨단 기술들, 더 빠른 학습 능력들, 더 좋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무조건 따라잡히고 그 따라잡힌 순간을 알게 돼서 그때 관리직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그냥 나 관리직 하지 뭐 했었던 친구들과의 진짜 그 관리직 실무 경력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 그거를 인정하고 내려놔야 된다. 그거는 개인이 부리는 욕심이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관리직 하겠다는 사람 그 자체로 리스펙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로우십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거기로 달려가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누가 욕먹고 감정노동하고 막 야근 늘어나고 보상은 별로 없고 이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안 할 때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 경력과 이력을 쌓게 되는 것 분명히 5년 뒤에 10년 뒤에 보상을 받을 테니까요. 관리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